대한민국 전체가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30% 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20% 언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뭘 갖다 대도 대충 한 10% 후반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삼성전자가 차지합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19개 혐의가 전부 다 무죄. 9년의 사법 족쇄가 풀렸다. 자, 이걸 제가 법적으로 그동안에 수사가 좀 무리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오버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또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이 10년 동안 묶여있는 동안에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세계 최초라는 거를 빼앗기게 됐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라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HBM이라는 걸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삼성이었지만은 HBM의 주도권은 지금 SK에 1년 이상 뒤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범용 반도체라고 하죠. 일반적인 D램들 그냥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속칭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는 중국에 또 따라잡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파운드리라 그러죠. 주문형 제작, 요거는 원래 지금도 2등이긴 한데 3등하고의 격차가 확 좁혀졌고 1등하고의 격차는 확 늘어났고, 말이 좋아서 1등, 2등인데 시장 점유율이 33%대 30% 이런 게 아니고 65%대 지금 12% 이런 거니까 65%대 12%. 1등, 2등, 3등도 거기 1%포인트 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삼성 그러면은 최초, 이런 걸로 기억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최고도 내놨고 최초도 내놓고, 심지어 이제 국내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또 실적 순위에서도 하이닉스에 밀리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 이제 사법 리스크를 털었어. 우리 앞으로의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최고와 최초를 이뤘다 하더라도 여전히 삼성은 삼성이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크다. 대한민국 전체가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30% 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20% 언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뭘 갖다 대도 대충 한 10% 후반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삼성전자가 차지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어쩌다가 5만 전자, 심지어 한때는 4만 전자, 그리고 놀림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어마무시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삼성이 이 대한민국에 지는 역할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그럼 그 삼성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털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 10년 허송하는 바람에 많이 뒤처졌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AI 파트죠. 그럼 AI 파트를 보통 단박에 확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이제 자체 기술 개발하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256K 드램을 세계 최초 개발하고 그럴 때 정말 최초 개발이 32메가였나 하여튼 그런 것도 어떻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해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자체 개발을 하는 데는 몇 년 단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시간이 없다.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은 자체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잘하고 있는 놈을 그냥 확 끌어 뽑는 거예요. 확 끌어 뽑아가지고 그냥 내 몸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속칭 말하면 인수합병,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하는 거를 M&A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최근에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미래산업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장산업,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자동차를 두고 이거를 바퀴 달려 있으니까 자동차는 맞는데 이 자동차라는 물건의 중심이 엔진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전자기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엔 갈수록 전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전장 부분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려고 하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그 언급한 적도 있고 이 부분. 이거는 전장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엔진이 내연기관이 됐든 전기차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전장 부분은 그야말로 삼성전자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관심도 많았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로봇 산업이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젠슨 왕 때문에 또 로봇이 세상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은 바로 젠슨 왕이 얘기한 바로 다음 날인가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로봇 회사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죠.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편입을 시킨 건데 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휴보라고 해서 카이스트에서 그 되게 좀 사람하고 비슷하게 걷는 로봇 개발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거 개발한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그 회사를 아예 딱 품어안은 거죠.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이스트에서 휴보라는 로봇을 개발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딱 거기서 멈춰섰어요. 더 이상 안 갔어요. 그 왜 그러냐? 쩐주가 없는 거지. 이게 산업이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물론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냥 돈이 그냥 때려 박히는 거예요. AI 산업이라는 게 지금처럼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옛날에는 반도체를 그렇게 때려 박아갖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 생각을 못 했어요. 그걸 때려 박아서 그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된 것이고 로봇 산업도 이제 일단 요 딱 트리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팍팍팍팍 올라갈 거거든요. 문제는 뭐다? 이 트리거를 넘어서는데 돈이 필요하다. 삼성으로서는 이제 전장 산업이 일단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봇 산업 그리고 AI.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제 AI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I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애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 아주 초기에 컴퓨터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입력한 명령어를 수행하는 게 컴퓨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얘가 자체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또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언어 학습을 시키는 건 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챗GPT가 되면은 심지어 언어 학습은 기본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것까지 학습이 돼 있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려 그러면 기저에 딱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데이터 센터다. 어마무시한 정보를 쫙 갖고 있어야지 이 정보를 샥샥샥샥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근데 이게 완전히 돈 먹는 하마다. 차 한 대 값 되는 AI 가속기가 몇십만 개가 들어간다. 우리나라에는 이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 만들기도 좀 어렵다. 요 얘기까지 이제 아까 드린 건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할 일이 생기는 거다. 근데 오늘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샘 올트만 오픈 AI CEO죠. 이재용 회장이 만나요. 그러면은 이제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AI 모델을 만들 터이니 니네는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글이나 메타보다도 오픈 AI 중심의 한국의 그 어떤 AI 모델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구상이 이제 그러면 AI 산업 쪽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는 이런 구상이 좀 하나 읽을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너무 뭐랄까요, 뻔해요. 그냥 삼성의 오너가 아니라도 그냥
최근에 그냥 신문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근데 그럼 삼성이라면은 뭘 생각할 것이냐. 이런 어떤 삼성다움.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자, 이병철은 삼성을 일으켜 세웠다. 그 다음에 이건희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앞세워서 삼성을 재도약시켰다. 자, 그럼 이재용은 뭐냐?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기업의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삼성에서. 근데 미래사업단에서 뭘 내놨는지 딱히 기억나는 게 없죠. 최근에 이제 그 로봇 회사 자회사로 편입한 정도가 이제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산업이 미래 수종 산업이라고 지금 삼성에서 좀 꼽고 있구나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사업단이라는 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옛날처럼 이병철 회장 시절에 비서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미전실 같은 게 다시 있어야지 정말 삼성 특유의 딱 자, 길이 여기야? 그럼 그 길로 가자. 딱 모든 자원을 거기다 쏟아 부어. 해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힘이었죠. 그런 쪽으로 다시 또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오픈AI 얘기를 살짝 했는데, 오픈AI가 한국과 파트너십을 한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최태원 회장도 만나서 AI 생태계를 넓힌다. 이 제목에 해당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 이재용 회장 얘기하면서 얼추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 둘이서 합쳐서 만들든 아니면 이쪽에서만 만들든 이쪽에서만 만들든. 그래서 제목은 여기는 샘 올트만이고요. 그래서 샘 올트만이 이재용 최태원 만난다가 제목인데 정작 그림은 달라요.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샘 올트만, 여기는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입니다. 그 카카오가 이제 그 창업자가 좀 어려움에 처한 다음에 이제 저 깜짝 카드로 발탁한 나이가 이 친구가 94학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친구입니다. 물론 연락 안 한 지는 30년 넘었습니다만은 누군지는 아는 친구라 제가 그러는데, 원래 이제 카카오에서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컨설팅 회사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샘 올트만하고 삼성 SK가 협력을 한다 그러면 AI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산업 내부의 협력 체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거는 오픈AI 챗GPT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오픈AI인 것이고, 삼성이나 SK는 이 기업만 상대하면 되는 거지 이 고객들하고 직접 상대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두 사람의 만남은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서도 카나나라는 AI 모델이 있어요. 이미 공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죠. 이제 시제품 공개만 했던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다운 AI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가나나가 되는데 하여튼 카나나예요. 카카오라서 칸가 봐요. 어쨌거나 이걸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다시피 이제 그 전화기 안에 일단 이 모델이 깔려 있으면은 그 안에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하든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하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하든 했던 모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스케줄, 그래서 뭐 잠깐 내가 이번 주에 뭐 약속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쓰는 메신저가 많거든요. 문자 메시지로 했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했을 수도 있고 텔레그램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랑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막 일일이 찾으려고 그러면 막 머리에 쥐나죠? 그거를 이제 그 AI 모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약속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했지? 그러면은 언제 누구랑 요런 얘기 하셨습니다. 누구랑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딱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그야말로 지금 손안에 있는 비서의 개념인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미 서비스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미 많고요. 거기다 더 넘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안의 비서를 넘어서 손안의 말 그대로 친구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뭐 말로는 비서에서 친구 더 친숙하긴 한데 그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는 저도 감은 잘 안 와요. 이런 건 좀 사실은 좀 약간 써보면서 느껴보면은 딱 느낌이 올 텐데 저도 설명만 들어서는 딱 느낌이 오진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샘 올트만의 AI 모델이 실제로 한국 내에서 영업은 카카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물론 이제 두 사람의 만남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소비자들한테는 어쩌면은 이제 이재용 최태원과의 만남보다도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동맹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챗GPT가 물론 우리말 잘합니다. 제가 제가 요즘에 AI 모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챗GPT가 제일 편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우리말을 제일 잘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카카오다 그러면은 더 편한 게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아직도 만약에 AI라는 게 그냥 왠지 멀게 느껴진다. 근데 이걸 만약에 카카오에서 진짜로 뭐 AI 친구 개념으로 뭔가를 갖고 나온다. 지금보다는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